이 지역의 마음을 바꿔놓은 건 거창한 전략도 거액의 투자 제한도 아니었고요. 지은호가 흥얼거리던 틀린 가사 한 줄이었더라고요. 괴로운 나를 바라가 아니라 외로운 나를 바라고 바로 잡아주던 순간 지역은 스스로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 무모한 인수전에 뛰어들었을까? 정말 재밌어서였을까?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그 평판이 조금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비 입찰 통과 소식을 전하자 지은호의 눈이 반짝였고 선배가 하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고 웃어주었는데 그 한마디가 오히려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칭찬으로 포장된 기대 속에 감춰진 책임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거든요. 지은호는 요즘 유난히 밝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DNA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엄마 정순이와 동생 지강호를 떠올리니 목 뒤가 뜨거워졌거든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습관처럼 괜찮아. 난 재밌어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는데요.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재밌어서라도 버텨야 한다는 고집이 숨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던 날들, 봉사활동에서 샌드위치를 더 챙겨주었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누군가 그녀를 소녀가장이라 불렀을 때도 지은호는 그냥 내가 그런 애예요. 이상한데 투성이라고 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사실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의 기대가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는데요.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박성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마음은 오래됐는데 지은호가 여전히 이 지역 곁에서 웃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은 속도를 잃었고요.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다만 타이밍이 틀렸을 뿐이다. 그런데 어머니 고성이가 상류층 모임의 정보를 들이밀 때면 그 다짐은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말했습니다. 해나 그룹 막내 따님이 내게 관심을 보인대. 초혼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와는 비교도 안 되지. 성재는 그 말 끝에서 자신이 누구의 아들로만 불리는 게 얼마나 싫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박성재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그 사람 말투처럼 단정하게 꺼내고 싶었거든요. 예비 입찰 통과 다음 날 지역은 일부러 지은호가 있는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밤낮으로 투자받느라 바쁜 사람이 여길 어떻게 오냐는 지은호의 농담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재밌어서라는 말 다시 생각해보려고. 지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무릎을 꿇고 기름 묻혀가며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어요. 선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요. 그냥 제 선택이에요. 근데 선배는요, 왜 혼자 인수전에 뛰어들었을까요? 진짜 이유요. 지역은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혼주의라는 선언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처럼 그간 스스로를 꽉 묶어두던 꼬리표들이 순간 다 어무러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아주 사소한 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수전 관련 사전 질의서 초안의 숫자 한 자리가 어설프게 바뀌어 있었고요. 그 자릿수 변화가 가져오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역은 순간적으로 누군가 내부 정보를 건드렸다고 의심했고 그 의심은 곧장 그의 오랜 신뢰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내가 고른 사람들 중에 누가 하고 중얼거리는 그는 아주 낯선 표정이었고요. 그때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이 수치 산씩 바꿔서 끼워 넣은 흔적이 있어요. 작성자가 쓰는 습관이 고정폭 글꼴일 때 나오는 공백 길이가 달라요. 디테일을 즐기는 그녀의 특유의 집요함이 미세한 어긋남을 잡아냈고 지역은 그 작은 구멍을 따라가 의도적인 방해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곁을 허용하지 않아서 외로웠다는 걸 그 작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박성재가 찾아오면서 터졌습니다. 성재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하는 싸움을 막고 싶지 않다. 근데 지은호 문제만큼은 나도 내 마음을 거짓없이 걸어야 되겠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보면 표정이 풀리고 지은호가 성재를 보면 말투가 단정해지는 걸 지켜본 시간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심인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는 걸 아는 것. 그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역은 드물게 솔직해졌습니다. 나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다.
무서워서 하는 거다. 실패하면 내 이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날 믿는 사람들 이름이 같이 잿빛이 될까봐. 성재는 멈칫했고 그때 처음으로 지역의 싸움이 무모함이 아니라 책임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또 다른 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단독 인수전? 무모함을 선동으로 포장하는 PR,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녀는 상류층 네트워크를 통해 무모한 영웅서사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돌렸고요. 그 화살은 곧장 지은호에게도 튀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지은호를 이미지 포장용 캐릭터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소녀가장이라는 말을 희화화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에도 억지로 웃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버스창에 비친 자신을 보고는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괜찮지? 엄마는 별말 없이 밥은 먹고 다녀라 하고 끊었고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당일에 찾아왔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판을 깔고 질문과 답변이 칼날처럼 오가던 자리였는데요. 막판에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단독으로 인수전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미덕이 아니라 위험 아닙니까? 그 순간 지역의 머릿속에 스쳤던 것은 이상하게도 엑셀시트도 MOU도 아니고요. 밤에 공원에서 지은호가 말하던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인데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남은 이유는요. 우리 사업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로 보이시겠지만 혼자 아닙니다. 빈칸을 채우는 사람들, 틀린 가사를 바로잡아주는 사람들, 작은 공백 하나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제 팀이고 제 파트너입니다. 설명 같지만 듣는 이에겐 이상하게 감정이 남는 답변이었고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조용히 박수를 보탰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 대신 가까운 공원에서 둘은 편의점 음식으로 늦은 끼니를 때웠습니다. 박영라에게서 와인은 한 병까지는 괜찮다더라는 농담 섞인 메시지가 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지은호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선배, 나 오늘도 틀렸죠? 난 외로운 나인데 자꾸 괴로운 나라고 부르네요. 지역은 웃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오늘은 맞았어. 근데 나도 좀 틀렸더라고. 난 내가 재밌어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말한 디테일 같은 것들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 물러서기 싫은 거였나 봐.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선배, 나 DNA 등록했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혹시 내가 예상 못한 이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배가 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역은 그 부탁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가 누군가의 흥미거리로 소비되는 걸 그는 누구보다 싫어하거든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의외로 박성재에게서 왔습니다. 성재는 고성희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상류층 모임을 통해 지역 쪽 투자자들에게 비아냥 섞인 기사들을 흘리는 일, 그 기사들이 최종 입찰 전에 우연히 나오게끔 동선이 맞춰져 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지은호를 향한 조롱이 숨어있던 일까지요. 성재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엄마가 이기면 내가 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역이든 지은호든 엄마가 말하는 식의 사람들 아니에요. 고성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누구의 아들이지, 잊지 마. 성재는 대답 대신 방을 나왔고요. 그가 닫은 문 뒤에서 그의 등줄기는 오랜만에 가벼워졌습니다.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늦게라도 찾아온 거죠. 그 무렵 지은호에게 DNA 매칭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미확인 친족 후보 1이라는 짧은 문장이 핸드폰 화면에 떴고요.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알림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과 확인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거라는 마음이 부딪히면서 눈앞이 잠깐 하얘졌거든요. 그때 마침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 노래 가사 맞게 부르면 소원 하나 들어준다며. 지은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요?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방금. 내가 만든 규칙이야. 너무 진지한 농담이어서 지은호는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 들어주세요. 결과 같이 볼래요?
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고 곧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같이 보자. 그날 밤 둘은 사람 없는 사무실 한켠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을 눌러 상세 정보를 여는데 인증 절차가 길었고요. 그 길이가 마치 둘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호흡을 맞춰보라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턱을 끄덕였고 지혁은 천천히 해라고 했습니다. 결과 화면이 펼쳐졌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면이 말해준 건 정확한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높은 확률의 친족 관계와 비식별 코드가 하나 제시되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모든 비밀이 열린 건 아니었지만 닫힌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은 틈이 생긴 셈이었죠. 지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배,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좀 덜 무서워요. 지혁은 나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독 인수전이 공식화됐습니다. 시장은 양분됐습니다. 무모함의 미학이라는 비아냥과 책임의 미덕이라는 응원이 뒤섞였고요. 그 소음 속에서 지혁은 눈을 감고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혼자 아니야. 그는 여전히 비혼주의자였고 마음을 단순한 연애 서사로 쉽게 포장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세계에 지은호라는 이름이 들어왔고 그 이름이 자신의 문장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만큼은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대놓고 솔직한 게 무기가 되기도 하죠. 저녁이 되어 박성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오늘 기사 봤냐? 지혁이 봤다라고 하자 성재는 덧붙였습니다. 그거 내가 막았다. 다는 아니지만.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라는 말이 입에 쉽사리 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고맙다. 말 끝이 짧았는데 그 짧음이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성재는 쿡 웃더니 장난처럼 던졌습니다. 근데 나 아직 포기 안 했다. 지혁은 알아라고 했고 둘 사이에 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둘 다 물러서지 않되 둘 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합의 같은 것이 조용히 만들어졌거든요. 밤 지은호는 여느 때처럼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가사를 틀리지 않았고요. 외로운 나를 바라는 문장이 제자리를 찾자 마음도 제자리를 조금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실수도 많고 감정도 제멋대로고 가끔은 어제 일들이 오늘까지 스며들어 기분을 망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먼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요즘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그게 문제야. 항상 먼저 판단하지. 그날 던졌던 말이 사실은 자신에게도 던진 말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지은호는 미간을 살짝 펴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내가 먼저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다음 주 일정표에 투자 2차 미팅과 DNA 추가 확인 예약이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다이어리에 조용히 두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시간, 하나는 사람의 시간. 그 두 줄이 서로를 파먹지 않도록 그는 일부러 선을 조금 떨어뜨려 그었고요. 그 사이에 여백을 남겼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호흡이 쉬워지고 호흡이 쉬워져야 멀리 간다는 걸 요즘에서야 배우고 있거든요. 밤늦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와인 반 병만. 웃음이 났고요. 지혁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반 병이면 충분. 그 답을 보내고 창문을 닫으려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선배, 내일 아침 일찍 작업장 들르실래요? 디테일 자랑 좀 할게요. 지혁은 갈게라고 적고 잠시 망설이다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같이 보면 덜 무서워진다며. 지은호는 금세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같이 보면요. 노래 가사도 덜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의 결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책임이란 단어를 통해, 다른 한 사람은 재미란 단어를 통해 두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어깨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중이었고요. 그 문장에 가끔 박성재의 진심이 쉼표처럼 들어와 숨을 고르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누구의 끝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P그룹 인수전에 최종 입찰이 남았고 DNA 매칭은 새로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두 사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나를 바라고 올바르게 노래할 줄 아는 사람끼리는
비가 와도 좋지 않은 날에도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서로 찾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위에서만 각자가 가장 잘하는 방식의 사랑이 조용히 자라난다는 것도요.